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범미란입니다. 간밤에 유가,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화와 오늘 원달러 환율까지 모두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고요. 이러한 고리가 좀 끊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가가 120달러 선을 돌파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3%, 그리고 원달러 환율 1260원 선 진입까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물가와 긴축에 대한 우려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빚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우려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5월 미국의 CPI 발표, 6월의 FOMC 회의, 이것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더 커질지 아니면 그 걱정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가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힘 빠진 내 말 안장에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면서 장을 지켜봐야 할 것인지 그 모든 여러분의 고민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녀석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오전장 마무리를 책임질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고요.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경기 침체 이슈와 중국 경기 부양 충돌, 이정호 전문가 코스피 단기 저점 구간 판단, 윤겸 전문가 혼란한 증시 속 정부 정책 주목.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6월에는 또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오프닝인데요. 중국과 일본 쪽까지 리오프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대한 판단과 또 정부 정책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정호 전문가가 이번 주 내내 지수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단기 저점이 나왔다고 판단하신다고요? 네, 저는 좀 단기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코스피 기준으로 2615포인트, 이걸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정도로 빨리 왔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내일 금요일 정도에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CPI 발표, 이거 불안감 심리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까지 만약 2600포인트를 안 깨진다면 저는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로 CPI 발표 전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CPI 발표 이후 다음 주 중에 매수를 하는 포인트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왜냐면 CPI 지수가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도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CPI가 미리 보는 FOMC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 발표 후 FOMC 만약 선반영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 매수는 CPI 발표 전 내일 정도, 금요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2차 매수 구간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나마 좀 바닥권인 종목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코스피 종목으로는 약간 하이브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위메이드 쪽으로 보고 있는데, 둘 다 약간 지수 떨어지면서 이번에 동반 하락세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바로 방탄소년단이 컴백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나오는 뉴스는 약간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바닥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방탄소년단 컴백 이후로 약간 하이브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이브가 또 리스크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요즘 군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탄소년단 인원들이 꽤 많다. 군대를 가더라도 순차적으로 갈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군대를 간다고 만약 생각을 하면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콘서트나 이런 부분이 더 흥행몰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지금 엔터주 관련해가지고는 JYP가 좀 잘 가는데, JYP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븐틴이 이제 월드 투어 관련해가지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방탄소년단도 이번에 컴백 일정으로 인해서 월드 투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진다면은 하이브한테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고 하니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모아간다면 한 번에 상승 파동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분할 매수 시점을 잡아주셨어요. CPI 발표 이전이니까 오늘 목요일 만기일도 될 수 있고요. 내일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2차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뭐 2600선은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바닥을 잡았다. 뭐 지금 왜냐면 한 3중 바닥인가요? 2600선에서 이때까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길게 본다면 2600이 고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게 낮은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600선은 결코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다, 살 자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주변 섹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에 항상 붙여주셨던 엔터주.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이 좀 강한 양봉을 이번 주에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면서 게임주 가운데서도 좀 바닥권에 있다는 판단으로 보시는 위메이드까지. 네. 하이브 위메이드 의견 주셨는데요. 하이브에 대한 낙관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목요일장, 코스피는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초록불이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저점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가 생각을 밝힙니다. 윤겸 전문가님이 녹색불인데 잘 안 바뀌고 있는데요. 예. 참.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부터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볼게요. 네. 앞서 이렇게 이정호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저 또한 이제 26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무너뜨린다면 245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렇게 좀 그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부분을 선반영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점이 저는 저가 부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 대한 문제 얘기도 많은데 메이저 수급은 2600을 지키려 하나요? 메이저 수급이라기보다는 뭐 개인 예탁금도 줄고 그리고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관망세가 짙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받쳐주지 않으면 던지게 되면은 그럼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메이저들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인데 지지를 할 거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450은 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신 건가요? 네네. 예, 근거를 한 가지만 더 대주실 수 있을까요? 근거를 보자면은 지금 현재 뭐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체감 온도는 많이 높습니다. 근데 연준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이 뭐 CPI 이런 부분들도 인플레를 잡기 위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 이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바닥이라는 것은 26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봤었을 때 그 부분이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었을 때 2600이 아무래도 저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시장을 잘 받쳐줬던 개인 쪽에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어서 이것도 개인의 의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메이저 생각은 어떨까 궁금한데 눈치 싸움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도 초록불을 주셨단 말이죠. 코스피가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고요? 네.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선 라인이 이제 그 하방 경직성이 견고한 부분이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 코스피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성도 강하고, 어느 정도 그 바닥이 견고하고 탄탄하게 이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가 또, 평가적으로 봤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또 부분이 있고요. 미증시가 올라갈 때 따라서 같이 못 올라가는 부분은 좀 아쉬우나 또 미증시가 내려갈 때는 그 2600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600선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전에 나스닥의 10,000포인트 터치 가능성도 보셨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장이 먼저 우려.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미국 장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미국 장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이 분분합니다. 뭐 정점, 피크아웃 정점 얘기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얘기 언급됐듯이 이제 허리케인 부분도 뭐 또 언급해서 증시를 갖다가 좀 겁을 주는 그런 또 그 연준 이사라든지 각종 그 주요 인사들의 그 발언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왜냐하면 그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우지수나 나스닥 봤을 때 우리 국내 코스피보다는 좀 과열되고 거품이고 너무 인위적으로 양적 부양으로 끌어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말씀드린 미증시 올라갈 때만큼 비례해서 못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하방 경직성이 있고 또 지켜주는 부분이 있고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리장이 먼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윤겸 전문가가 또 더 덧붙여 주신다면 2600이 바닥이라는 그 확고한 의견에 근거를 딱 한 가지만 대주신다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2600선이 완전히 마지노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미 증시가 이제 더 충격을 받아서 하락한다면 또 우리 증시도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거라 보나 말씀드린 대로 하방 경직성하고 이제 그 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맷집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내려가는 것만큼은 그래도 비례하지 않게 내려갈 것이다. 네.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또 아쉽게도 못 쫓아 올라가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전쟁이 길어지면 에너지 쪽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 문구가 저는 그 증권사 의견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어제 한번 다시 또 복기를 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우려의 핵심, 스태그플레이션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가의 핵심 지표, 유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140달러 선을 올해 내에 돌파 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지금 선에서 유지를 하지 다시 뭐 더 레벨업 한다든지 이런 시도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자, 우려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바로 유가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겸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고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모두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40달러 선까지 드라이빙 시즌, 그러니까 9월 전후로 140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또 여러 시장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는 150달러 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선에 대한 터치가 있으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의견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으니까 140달러 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 최고가 돌파 시도까지 있을까요? 저는 유가를 볼 때 좀 보는 게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멈춰 있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만약 코로나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제대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의 봉쇄가 가장 키포인트다. 유가 네. 상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유가가 좀 자극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유가를 140달러 선 돌파 시도까지 볼 수 있다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뭐 가격에 대한 코멘트는 더 없으시고요. 140달러까지, 네, 고점 거의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13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멈춰가지고, 이제 다시 하락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죠. 네. 유세벽 전문가도 140달러 선 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시죠? 네, 절대 수치를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지금 오늘 질문이 상당히 난해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증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증산을 안 해주고 있어요. 돈을 잘 버는데 사우디에서 증산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 바이든이 사우디 왕자 만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만나서 무언가 나온 게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제 셰일가스라던가 아니면은
이란 핵 협상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발표가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짐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휘발유 재고 감소하고 있고 중국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은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40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사상 최고가는 2008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140달러 선 부근이었습니다. 윤겸 전문가는 그 선까지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보셨는데요. 제가 사실 녹색불을 누른 거는 이제 여름 9월까지 140에서 1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건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겠지만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희망적으로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삼중고 아니겠습니까? 뭐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뭐 물류 공급 및 물류비 상승을 해서 기업들이 힘들고 뭐 모든 지금 뭐 증시가 지금 또 이 원자재 원유에 의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는 와중이다 보니까 두 분은 이제 빨간불을 주셨고 저도 수치가 올라갈 거는 예상합니다. 네. 올라가겠죠. 또 이제 생산량도 줄고 또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수요도 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올라가리라 전쟁 부분도 장기화되면서 근데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선 지금 지금 최악의 상황에 치국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희망 섞인 그런 부분과 위로의 그런 표현으로서 9월까지 150달러가 육박 안 하길 바라면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수치는 또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녹색불을 한 표를 눌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2600선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는 세 분 전문가의 동일한 의견, 그 가운데서 유가는 상승 압력이 있다는 쪽에 또 동일한 의견으로 세 분의 생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할 매수 관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만기 대비용으로 현금 보유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아마 종가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오늘 강한 코멘트 가운데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백 전문가 경기 침체 이슈와 중국 경기 부양의 충돌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OECD가 이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4.5%에서 3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일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겠고 또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 누구도 모르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식량 가격의 상승, 비도 잘 안 내리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기존 사례들로 봤었을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던 국면이 8번이 있었고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금리 상승을 시켰고 이랬을 때 경기 침체가 8번이 있었었고 3번이 경기 호황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무엇 하나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시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 뭐 고용 시장을 좀 줄여 놓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선회를 해서 셰일가스를 증산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해소가 되기까지는 1970년대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폴 볼커가 와서 금리 인상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도 뭐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는 뭐 최악의 흉년이 들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량 가격이 폭등을 했었었고 그런 사례들로 비춰봤었을 때 한 몇 년, 향후 2, 3년 정도까지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사우디의 증산이 있었었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 간의 이 식량 협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이러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이 지금 선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증시에서도 중국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일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진핑이 또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카드를 내놓아야 되는데 경기 부양 정책 안 내놓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물론 부담감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봉쇄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양 측면에 방향성이 다 열리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여기에서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뭐 QT, 뭐 이런 것 등등등 다 모든 거를 고려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들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거는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매수를 안 한다? 뭐 만약 현금을 다 들고 계시는 분들 그렇다라면 더 떨어졌을 때는 살 수 있을까요?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 공포에? 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때는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뭐 풀베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좀 체력이 되는 그런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장에 한 두세 번 정도 공포가 있었던 국면이 기억이 나네요. 예, 공포감이 있었는데 6월장은 조금 우리 장이 바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좀 부진하다 이런 또 인식들이 있습니다. 유세박 전문가는 이번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견실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그 개인 소비 저축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소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위축되었다라는 그런 지표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그래도 버텨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내년 좀 흐름을 좀 봐야겠죠. 그거는 지금 아직 벌써부터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러브수기님,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삼성전자 왜 저래요? 삼성전자의 96, 52주 신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100원, 200원, 예. 신저가에서 지금 100원, 2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음봉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반도체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뭐 인텔이 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뭐 재고가 많고 수요가 좀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의 한 줄 키워드 경기 침체 이슈와 중국의 경기 부양의 충돌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여전히 시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 이런 큰 변수들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장은 악재에 민감한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호재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올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전염병, 물가, 긴축,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의견 다 주셨네요. 두 분 전문가는 초록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지금 악재 더 민감한 장이라고 보시네요? 네. 뭐 노랫말 가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모두 다 돌아앉았다고. 뭐 이제 그런 노랫말 가사가 있듯이 지금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러우 전쟁에 의한 원자재 상승, 뭐 인플레, 긴축,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제 대표적인 큰 그 악재들이 이 세계 증시를 꽉 지금 발목을 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악재들 또 좀 따라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냉정히 엄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가 더 많은 장 속에서 호재 부분 관련 부분이 좀 나타나면은 그게 부각이 돼서 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또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차익 실현하는 그런
순환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라고 좀 평가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뭐 두세 달 내지 연말까지 가가지고 이게 확 잡아지고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뭐 증시에도 좋고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는 부분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좀 시간도 걸리고 장기전 싸움이고 시간을 먹는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황 상황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서 호재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순환매장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호재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나올 호재가 있다고 보셨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저는 좀 호재라고 보이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유럽 출장을 갔잖아요. 그게 18일이면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때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이게 좀 약간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중국 봉쇄가 끝나면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중국 봉쇄가 끝나는 거 이후로 우리나라 뭐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세혁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아까 말했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법안 바이든이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취임하고서 먼저 들고 나왔었던 게 BBB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계속적으로 막히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저는 바이든이 이 정책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경기 부양을 펼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까 이렇게 채팅창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써야 되는 돈들을 확보하고 있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제대로 제때 못 써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M&A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의 행보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호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관련 산업군 위주로 이렇게 다시금 상승해 주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부담 요인은 있죠. 환율이 지금 1260원을 돌파했습니다. 엔화의 약세가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증시가 되게 좋아하는 것이 선반영이잖아요. 선반영 이 모든 부분들을 많이 해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시간 조정 중이고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시금 이렇게 호재성 그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악재에 여전히 민감한 장이다. 선 반영됐지만 지금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한 표 나왔고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순방, 유럽 쪽 순방 이후에 가지고 올 투자 보따리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의견 주셨네요. 자, 시간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의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 오늘 윤겸 전문가, 혼란 증시 속 정부 정책주다. 네. 혼란한 증시 속에 정부 정책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인프라 투자. 미국과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것들, 이 소재 산업재를 주목할지 아니면 좀 많이 하락한 성장주 가운데서 뭐 배터리주라든지 이런 걸 볼지 의견이 궁금했는데 정부 정책주 뭐가 있을까요? 네네. 뭐 정부 정책주는 뭐 우주, 항공, 로봇, 탄소 중립에서 친환경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100대 정책 과제에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그 장 속에서도 그래도 진주 종목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이제 인플레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또 완화되고 둔화되고 어떤 정점을 지나서 증시가 되살아날 때 그 진주 종목이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혼란 증시 속에서 정부 정책주다라는 걸 주목하자라는 표현을 좀 한 줄 남겼고요. 어제 뭐 뉴욕 증시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3%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 경기의 또 판단 지표의 근거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국채금리 10년물이 상당히 중요하죠. 3%가 넘어가면 이제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또 평가를 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내일 10일 날 이제 소비자
CPI가 발표됩니다.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미 증시의 변동폭이 상당히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이 돼서 이걸 또 예의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소비자 PPI하고 생산자 P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아직 그 수치가 안 나온 거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됐는데 지금 중국 상황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봉쇄가 풀려서 해제에 의한 기대감과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금 중국인들도 소비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또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도 이런 이제 그 내수 부분이 지금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중국이 너무 이제 봉쇄 위주로 정책을 피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리커츠한 부총리가 또 그런 그 또 소시 있는 발언을 해서 봉쇄만이 지금 뭐 봉쇄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봉쇄로 인한 피해 여파가 너무너무 컸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그 원조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고 지금 갖은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의 수치고 근데 세계적으로 또 사과의 또 표현도 안 하는 그런 또 속 좁은 좀 대국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중국도 지금 내부 상황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지표 발표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지수, 선물 옵션, 또 이제 이제 기타 이제 선물 옵션에서 네 가지, 네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또 이제 오늘 또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 발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의주시하면서 또 증시를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증시 변수로는 지금 뭐 앵커님께도 얘기하셨지만 그 130달러 원유를 돌파해서 140, 150달러까지 갈 거라는 이게 또 인플레하고 연결되면서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이제 기업 유지 매출을 하는 부분에 상당한 지금 부담을 주다 보니까 이게 또 증시에 또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수치까지는 올라가지 않길 바라는 누구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요 원유값 그 폭등 부분을 갖다가 또 민감하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CPI 중국 미국 발표 부분을 갖다가 변동성을 갖다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증시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황하고 코멘트를 한 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관심 섹터로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세제라든지 R&D라든지 인력도 반도체 부분 또 인력 공급난이 심하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서 인력을 양성해주겠다 정부가 갖은 이런 혜택을 해서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뒷받침해주면 이런 관련 종목 섹터에 그래도 비중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 뭐 항공, 로봇, 방산, AI, 뭐 또 바이오라든지 또 친환경, 탄소 중립,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에서 옥석거리 해결 잘 해가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갖다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잘 펼쳐가고 예의 있게 좀 체크해가면서 증시에서 이런 관련 중심 섹터 테마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대 정부 정책주를 압축해 주셨는데요. 우주 로봇, 방산, 스마트팜, AI, 탄소 중립, 에너지 이 6가지 섹터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본격화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 지금 매수하자는 의견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윤겸 전문가가 정부 정책주로 본 가운데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쪽이 있잖아요. 최근에 배터리 쪽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뭐 점유율 자체가 좀 하락했어요.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뭐 자기 시장도 넓고 하다 보니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밀려서 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또 배터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 배터리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일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뭐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또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 시장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정호 전문가 빨간불 주셨고요. 세 분 모두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소재 산업재보다는 배터리주를 매수하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배터리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들 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수가 가려면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낫다. 그리고 요즘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후에 반등장이 왔을 때는 더한 상승세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차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 앞에 분이 증권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에코프로를 보고 계셔서 어떤 종목 보시나 이렇게 봤더니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BM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도 배터리주가 더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분 의견 들어볼까요? 배터리주를 강력 매수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의견 들을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 본토에 또 13개 지역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공장 또 건설 진행이 또 되고 있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중국만 빼고는 또 우리나라가 전체 업계에서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국을 또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 정부 또 정책주에 또 포함이 되고 또 지원도 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유망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는 항상 악재가 있어서 좀 많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기회가 됐었는데 지수의 저점 확인과 함께 배터리주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포인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한 코멘트였고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을 책임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들이 수익률을 책임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우선 토마토 티켓의 주인공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윤겸 전문가의 로보티즈가 되겠는데요. 매수가는 2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약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늘 장중에는 25,400원 선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마토 티켓을 획득한 윤겸 전문가의 종목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보시면 문배철강, 퍼스텍과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모두 5월 말에 추천을 해주신 종목들인데 모두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 수익률이 17.65%를 기록했고요. 퍼스텍도 28.7%, 로보티즈도 20.95%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마토 티켓 획득 현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총 5장의 티켓을 보유하게 됐고요. 윤겸 전문가가 3장의 티켓, 이정호 전문가도 3장의 티켓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재혁 전문가도 2장의 티켓을 손에 거머쥐게 됐네요. 네, 이렇게 호재 소식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을 책임질 수 있을지 오늘도 심사숙고해서 골라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세벽 윤겸 전문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시는데요. 이정우 전문가님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동률이어서. 네, 또 감싸주시네요. 윤겸 전문가님께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맞춰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의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의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윤겸 전문가의 종목 이 로보티즈가 목표가에 또 도달했습니다. 바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돌파하면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20% 수익이 났어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로보티즈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어차피 이제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의 또 핵심 로봇이고 어차피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지고요. 특히 산업용 로봇이 수요가 많이 또 있다 보니까 로보티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의 이제 선두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부분이 지금 이제 적자가 줄어들면서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차트상 좀 저점 구간에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요소와 모멘텀이 있다고 봤고 또 공교롭게도 어제 또 한독수 새 정부 총리께서 로보티즈를 직접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 주행 로봇을 갖다가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오늘 20% 이상 상승하지 않았나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일시적 이제 단기성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로봇 관련 분야는 성장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1위의 로보티즈로 2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티켓 붙여주셔야죠. 우리 이름표에 티켓을 직접 셀프 붙이면서 수여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와 같은 네. 티켓 3개, 윤겸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3개. 자, 누가 추월하게 될까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또 3분의 강한 녀석들 추천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기일이고요. 오늘 참 오전장 마무리 어떻게 할지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말씀을 잃으셨어요. 많이 지치신 것 같고요. 종목으로 한번 활력을 더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대덕전자, 이정호 전문가 파인테크닉스, 윤겸 전문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각각 특색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폴더블폰,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었던 FC BGA 관련주 가운데 종목이 나왔는데요. FC BGA 관련해서 말이 참 많았었는데 대덕전자가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또 반등 시도를 합니다. 지금 관심 가지자고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우선 PCB 관련 업체들 중에서 이제 대덕전자를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FC BGA라는 이 고부가 가치 기판 관련해서 이 종목이 지금 매출이 크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의 뭐 9% 정도까지밖에 차지를 안 했던 이 비중이 지금은 20%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규모도 500억 규모에서 지금 2천억 규모로 4배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FC BGA 시장이 지금 삼성전기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었는데 대덕전자가 이 캐파 증설을 하면서 작년에 시설 투자하면서 지금 이런 발빠르게 이익이라던가 매출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LG 이노텍도 이 FC BGA 시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미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이 소식이 아마 2월인가 3월쯤에 이렇게 소식이 있었었는데 아직 여기 관련해서 저는 이제 대덕전자가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이 FC BGA 이 기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매출과 이익의 계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돈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결국에는 돈 버는 DDR5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다 사업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텍이라던가 코리아 서킷 빠지는 만큼 대덕전자는 빠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대덕전자는 못 따라갔어요. 근데 대덕전자는 위에서 지켜주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 주셨다시피 60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3만 원을 컷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저는 목표가로는 35,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손절가로는 2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FC BGA 관련주들이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PCB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 서킷이랑 심텍이랑 대덕전자 이렇게 3대장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는 이제 그 FC BGA라는 이 고부가 가치 판을 만드는 회사가 대덕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얘네들이 더 부각을 받고 있고 나머지 기타 업체들이 좀 빠지는 이유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좀 어떻게 보면 반납하는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서는 좀 무서운데요. FC BGA 3대장 가운데서 대덕전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고부가 가치 기판 관련한 실적 성장 예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정호 전문가의 파인테크닉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은 IT 쪽이거든요. 폴더블폰 관련한 모멘텀 시장에서 얘기 솔솔 나오고 있죠. 네, 하반기 오늘 같이 좀 지수 빠질 때 노려야 될 종목은 좀 약간 실적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누구나 알다시피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힌지 대장주입니다. 현재는 지금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는 점차 노트북이던가 다른 제품이던가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기대감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폴더폰이 생각보다 성장세가 높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1670만 대,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2020만 대, 그리고 2024년에는 4천만 대가 넘는 것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파인테크닉스도 점차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연도 매출액도 예상치도 높습니다. 작년 대비 52%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65%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담아가야 될 종목은 약간 실적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 적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반기에 이슈가 있는 게 좀 인적 분할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파인테크닉스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13,500원 이하인 13,450원대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폴더블이라는 이 기술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예상을 해주셨어요. 네. 관련한 실적이 폴더블폰 말고도 다른 영역으로 확대된 그 폴더블 관련한 실적이 올해 잡히기는 어렵겠죠? 네, 올해 잡힐 계획은 그런 뉘앙스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근데 이게 점차 사람들이 이렇게 접는 거에 편한 부분이 생긴다면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 또 많이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갤럭시 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대형적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적 분할은 9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파인테크닉스 회사 분할을 지난 4월에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IT 부품 제조 사업을 분리해 나가고 기존의 존속 법인에는 LED 조명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이러한 인적 분할이 또 역시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셨고요. 파인테크닉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9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프닝주 롯데관광개발을 윤겸 전문가가 갖고 와주셨어요. 네. 윤겸 전문가가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대형주를 볼 것만 같지만 또 은근히 테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네. 이런 순환 매장에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 대형주에서 수익을 좀 얻어가긴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테마주라든지 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추천드려야 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코멘트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왜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가져왔냐면, 이제 내일 날짜로 이제 일본이 이제 정식 여행 문호 개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사라든지 카지노 이런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실적 보면 사실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처참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그런 각종 그 업계들이 지금 와신상담 진짜 지금 이를 갈면서 재개하려고 좀 여러 가지 지금 내부 개선을 통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부분이 이제 부활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중국, 일본 큰 손들이 이제 순환식으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국내도 들어와서,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특징이 이제 단순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이제 카지노를 위주로 하는 기업이지만은, 여기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복합 리조트입니다. 안에 이제 카지노도 있지만은 여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여행 그 시설 기반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리조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제표라든지 기업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참 보여드려도 의미가 큰 없어요. 거의 지금 적자를 3년, 4년 연속으로 해서 매출액, 이익, 당기순이익 다 적자고, 부채 현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거의 이제 저점, 최악의 마지노선에 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리오프닝이 돼서 이제 여행이 순항이 되면서 각국의 여행국이 열리면서 큰 손들 여행국들이 들어와서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는 올라갈 부분만 남았지 더 이상 떨어질 부분은 없다 보기 때문에, 요런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추천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단기 수익, 실현, 차익을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추천드리고요. 진입가는 현재가에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저는 거기 15,000원까지 내려온다고 절대 보지 않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데 혹시나 15,000원이 내려오면은 정리하셨다 다시 진입하시는 거로 해서 수익을 이어가시는 차원에서 이 롯데관광개발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부터 일본의 단체 관광객, 가이드를 동반한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길이 열리고 일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일본과 중국 여행객들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 롯데 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를 갖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시티를 갖고 있죠. 롯데 관광개발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차 18,000원, 2차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를 확인해 봤고요. 또 오늘 공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이시죠? 네. 이정우 전문가님 오늘 몇 시인가요? 오늘 4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요. 주제는 하반기 유망 섹터 및 테마 총정리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도 있으시다고요? 7시 10분부터 예. 8시까지, 8시 한 반까지 공개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주제는 뭐죠? 오늘 제가 언급했던 정부 정책주에서 첫 번째 타이틀로 우주 항공 분야를 심도 있게 좀 파악해서 정보 좀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좀 라이벌의 기미가 보이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또 공개 방송이 있으시고요. 예. 이정우 전문가님이 런칭 특집 1강이신 거예요? 네, 오늘? 맞습니다. 네. 네.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는 하반기를 미리 보기 하면서 관련한 섹터, 수혜 종목들, 테마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또 오늘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두 분의 공개 방송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오늘 지금 관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후장까지 긴장감 놓지 말고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